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네, 오늘은 9월 14일 화요일 장마감 후에 HMM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가 하나 있는데요. 해운 시장 빨간불, 미국 컨테이너 수입 2년 만에 감소. 한번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수입 컨테이너 물동량이 2년 만에 성장세를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각국이 컨테이너로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줄었다는 의미다. 해운 시장 성수기에 진입했는데 오히려 수요가 줄면서 업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년 동기보다 줄어든 것은 2020년 8월 이후 처음이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수요 감소와 함께 항만 적체가 완화되면서 북미 아시아 노선의 컨테이너 운임은 급락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물류난이 다시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여전히 미국 수입 컨테이너량이 코로나19 사태 전과 비교하면 18%가량 많고 이를 처리할 물류 설비는 부족한 상황이다. 네, 일단은 이 물류라는 것이 저도 물류 쪽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내용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흘려 들으면서 얘기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심플하게 보면 이 항만이나 아니면은 이 해물을 그 화물을 운송하는 그런 이 배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우리가 핸드폰을 만들거나 전자기기를 만드는 것처럼 그 라이프 사이클 이 물건의 제작과 어떤 완성되는 그 사이클이 뭐 개월수 아니 이렇게 짧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수년에 걸쳐서 이제 제작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컨테이너 쪽 수입이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지금 세계 경제가 불황에 빠져가는 상황이라고 해서 사실은 소비를 줄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다시 반등을 해서 극복을 하면 사람들이 다시 소비를 늘릴 거고 소비를 늘리게 되면 이 컨테이너 수요는 컨테이너 수요를 이 케어할 수 있는 공급 쪽 측면과 공급 사이드와는 다르게 빠르게 수요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아다리가 안 맞는 거죠. 수요는 리얼타임 즉각적으로 반영이 되는데 공급은 상당히 느립니다. 그래서 수요를 그래서 사실은 해운이나 조선 쪽 그런 기업들이 수요가 많다고 해서 공급량을 공급할 수 있는 캐펙스를 늘리지 않는 이유는 늘려놨다가 수요가 줄면 낭패이기 때문에 사실은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과연 해운 시장이 업황이 끝물이냐,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이런 숫자로만 판단해서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해운 시장뿐만 아니고 모든 기업들이 다 지금 매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1분기 대비 2분기 HM의 매출은 늘었습니다. 1분기 대비 2분기 매출이 준 기업이 수두룩합니다. 지금 보게 되시면 결국에는 1분기 대비 2분기 매출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미친 듯이 하락한 기업들 중에서 몇 군데를 골라보면 그중에서 HMM이 가장 과대 낙폭일 거고, 사실은 HMM의 과대 낙폭은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그런 언행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지분이 빠져나가고 공매도가 급증으로 인한 문제였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기업의 펀더멘탈이나 업황이 변한 게 아니고 어떤 수급적인 것 그리고 단기 이벤트 부분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하락은 충분히 아무런 이유 없이 또 반등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00원 정도 빠졌는데요. 지금 보게 되시면은 오랜만에 연기금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연속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 9월 5일부터 매수세로 전환을 했는데요. 오늘은 물량을 줄였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차장고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공매도도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19,600원 하락했을 때도 바로 반등이 좀 세게 이날, 그러니까 화요일 이날 9월 13일 화요일 반등이 사실은 꽤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22,000원대까지 올라갔으면은 금주 완벽한 반등이라고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아무래도 나스닥이 급락을 하면서 지난주에 그래도 나쁘지 않은 반등까지 왔는데 사실은 시가 고가 수준 21,000원대를 유지했으면은 정말 나이스했을 것 같은데요. 막판에 좀 밀리면서 좀 아쉬웠고요. 내일 만약에 오늘 미국장이 큰 변동이 없으면서 내일 HM이 열릴 때
전일 고가 21,400원 위로 마감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HMM의 저점은 19,600원이었다 라는 게 확인이 될 거고요. 그게 아니고 그 이하로 마감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지금 상태는 오롯이 수급에 의한 움직임입니다. 이 종목을 사는 사람이 더 많느냐, 이 종목을 팔고 싶은 사람이 더 많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저는 사자는 사람들의 주체가 외국인과 기타 법인일 경우에는 상승할 수 있고, 물론 연기금이 매수를 해준다고 하면 주가가 오르겠지만 연기금이 매수할 가능성보다는 외국인과 기타 법인의 매수로 주가 상승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연기금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거의 뭐 집중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의 비중을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HMM의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 외인의 어떤 귀한 그리고 공매도 물량의 숏 커버링이 좀 필요로 한데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시간이 좀 지나고 해운 쪽에 좀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상환이 되고 주가가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상황은 사실은 뭐 시황 전체가 다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이 종목이 당장 내일 오른다 아니면 내일도 떨어진다라고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업황이 좋다고 하더라도 내일 만약에 또 나스닥이 뭐 3% 5% 빠진다라고 하면은 업황 무시하고 빠질 거거든요.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뭐 2, 3천억짜리도 아니고 조 단위의 기업인데 업황을 시황을 무시하는 상승과 하락은 사실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대응을 한다기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시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매매 동향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면서 앞으로 시황이 나아졌을 때 이 종목이 반등할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니면은 반등을 하더라도 어디까지가 제한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주가가 하락할 때 그냥 괴로움에 그냥 뭐 잊기 마련인데요. 계좌를 덮어버리기 마련인데요. 사실은 주가가 하락할 때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주가가 상승할 때는 안 봐도 됩니다. 그냥 종가만 확인해도 되는데요. 주가가 하락할 때는 어떤 그 코스피나 코스닥의 흐름과 내 종목의 흐름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이 종목의 매매동이 어떤지를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좀 공부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리면서 HMM은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